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 불법이라는 건 모르셨습니까? 조사 앞두고 심경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내부 정보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된 건가요?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오늘 조사에서 뭐 어떤 이야기들 좀 할 예정이세요? 투기 혐의를 아예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국민들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조사 앞두신 심경이라도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LH 어디 소속이세요? 조사 앞두고 계시는데 심경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투기 불법 소지 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LH 어디 소속이십니까? 오늘 어떤 조사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조사에서 좀 어떤 말씀 하실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미리 추사하실 때 이게 불법 소지가 있을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셨나요? 불법 투기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오늘 조사 앞두시고 심경 한 말씀 해주세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떻게 임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혐의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투기 의혹 지금 받고 계신데 오늘 뭐 소명 자료 준비하신 게 있나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치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일 전에 영상을 올리면서 3일 동안 일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3일 후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이제 다시 또 그 영상 촬영하러 왔는데요.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모니터로 보여드렸더니 영상 촬영을 여기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영상 촬영은 노트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는 장소에는 지금 모니터가 5대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조명하고 이제 밑에 고성능 컴퓨터가 2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스크린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촬영하는 게 일반 노트북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용량도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셨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계획도시하고 지금 3기 신도시 앞에 제가 연합뉴스를 제가 짧은 영상을 좀 앞에 놓은 이유가 3기 신도시 제가 이제 그 와중에 또 인터넷이나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게 3기 신도시하고 이거 3기 신도시 문제가 이제 좀 점점 좀 확대가 되면서 부동산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서 제가 3일간의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에는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될 것은 저희가 하는 평택식당하고 이제 양주식당은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하고 다르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이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개발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는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나라에서 이제 공무원까지 막 다 청와대까지 막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다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집값도 지금 이상한 변동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후반부에 이제 제가 이제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평택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일요일 날 다녔고 토요일 날은 또 일정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 만나고 이제 설명드리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2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답사 가서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런지 이제
해상도가 떨어져서 제가 DSLR 카메라로 찍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문화재 발굴하는 뭐 이런 장면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나 그 검색을 해보면 성공 사례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우리가 이제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된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참 좋은 그 신선한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이 영상은 나중에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다음에 성공 사례로 제가 올려드리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문해재 발굴해 있고 이제 이게 논이 막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현아지구하고 이제 현아지구 이제 아파트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 임야도 있었고 논밭이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손가락에 나왔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그 현아지구하고 송담지구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다 논밭으로 섞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여기가 현아지구인데요. 이 앞에 이제 전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빼곡하게 이제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DSLR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참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산이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평탄 작업이 다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아지구 이제 송담지구인데 다 이제 그 여기가 산이었어요.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맞춰 보면 지금 현장은 참 움직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다 보다시피 지금 이게 여기도 다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공사 중인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이안 아파트가 건설을 시작을 했나 봐요. 2023년도 완공을 하는 건데 이 크레인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평지로 착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지나가던 분이 찍혔는데 마스크를 해서 얼굴이 안 나가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다 이제 평탄 작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약간 보여드렸다시피 다 이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택은 임야를 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좋은 현황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멀리 찍은 사진이라 조금 당겨서 찍어봤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양주시는 그 전에 제가 찍어놓은 거 오늘은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딱 이렇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두 분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현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사진 촬영을 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찍어놨던 사진이 나중에 성공 사례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모습을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철거 작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현재 지금 땅 모양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 뒤에 산이 그린벨트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특급 정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린벨트 이 땅이 붙어 있는 땅이 얕은 임야입니다. 이 전체가 다 얕은 임야인데 여기 딱 붙어 있는 땅들이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습에서 이 뒷산은 지금 일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원학동 지구가 확대돼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전에 이제 올렸던 그 특급 정보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이제 그 금방 끝날 것 같고 오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그 지금 이제 이 현장이라는 데를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도가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토요일 날그 오셨던 분하고 이제 오늘 같이 이제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또 다른 분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되게 그 사명감을 더 짊어지게 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인연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그 보답하고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많은 그 성공 사례들과 피해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에서는 그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땅으로 그 우리가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되게 큰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투자를 그 생각하신 분이라면 울산에 오신 분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가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이걸 뭐 이걸 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저는 팩트가 있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은 이제 그 최종 판단은 그 땅을 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고 그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이제 민간이 개발하는 그 곳이다. 민간 개발이 그 이루어진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양주시에서 이제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권 테크노밸리 그 개발 사업부가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뒷산이 지금 그린벨트였다가 이제 원악동 지구가 6만 5천 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중앙동 1, 2주구하고 박골지구 여기가 이제 거기다 이제 대부분 산이 여기는 그냥 다 날아간다. 그리고 주거지하고 상업지로 이제 여기가 변경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되게 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역세권 양주 역세권 개발과 그 테크노밸리가 완공 입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기가 상업지든 여기가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든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에서는 우리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구 단위 안에 있는 그 지구 단위 안에 그 지구 지정이 된 원악동 지구 안에 대지입니다. 그 뒤에는 여기 지금 다 지구 지정이 다 떨어진 데는 일종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다 그게 그린벨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야입니다. 임야는 공시지가도 낮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제 땅을 뺏기는 간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20% 주거지만 받아도 그 뭐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20년 동안 그린벨트하고 군사보호 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던 땅이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의정부가 이렇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구도심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세수직이 뺏겼던 거를 여기서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수건 사업으로 했던 게 이제 그 전 시장부터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2016년도에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하는 계획 도시고 여기는 평택하고 마찬가지로 계획 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그건 무관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때문에 여기가 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민간이 개발할 때하고 공공이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민간이 개발할 때는 우리가 보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신 분은 땅이 가지신 분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수요가 몰릴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른 건데요.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 갭 투자나 이런 거는 잘못하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 갭 투자하고 전세 이것까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여기가 제가 이제 화양지구 평택은 2023년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장 사진 그리고 여기는 2024년도 완공 입주기 때문에 그때 제가 현장을 다시 와서
여기를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입니다. 그때 보시고 그때 진짜 이런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 요거를 제가 조금씩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이것과는 무관하니까 이제 이제 3기 신도시에 영향을 받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계획 도시라고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3월 20일 오늘자 기사인데요. 그 고강도 대책, 그 투기 의혹에 면목 없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LH 직원 투기 의혹에 관련해서 매우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보좌관 회의에서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부동산 불법 투기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의 부패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성실하게 이제 그 살아가는 그 우리 이제 서민들이 이제 허탈감을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 그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국민 사과문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 대통령은 그 사과에도 이제 LH 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잦아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적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 적폐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청산 작업을 진행을 해 왔다라고 했는데 그 투기에는 적폐란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 부자들이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축적을 했는지 근본적으로 청산을 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진짜로. 예. 문 대통령은 그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그 회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우리가 자가당착이라는 얘기가 있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밖에는 이걸 뭐 취소한다든가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표현을 써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안 된다고 했고 정부는 그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신속한 입법을 뒷받침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LH 투기 사건과 이제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 시의원들과 어떤 그 공기업들에 있는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을 하면 이거를 그 여당이 이제 지금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이게 법을 빨리 그 입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태를 그 수습하는 게 이제 입법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지금 될 상황이 아닌데 민심이 가라앉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신속한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거쳐서 이게 신속하게 처리될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서민들을 위한 그 이사 대책이라고 했는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차질 없이 뭐 이거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이 꺾이고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를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의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사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장 부딪힐 문제가 주민들과의 반발입니다. 이게 엄청난 반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았던 분이 그 쫓겨나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심도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생겨났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전세 풍기 그 현상이 그 사들였지만 수도권 그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그 잔금날이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없고 실거래가 해도 대출금이 막혀서 갭 투자 건수가 160건에서 9건으로 그냥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사 정책 이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정책 그 공급을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그 부동산이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전세라는 거죠. 갭 투자가 이제 160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는 게 수도권에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광명시 김모 씨 15개 갭 투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달 말 잔금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6억 5천에 이제 계약 당시에 실거래를 6억 5천만 원이었고 중개에서 7억까지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3억 가락을 들고 돈을 들고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전세 매물이 쌓이고 5억대 매물들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싹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약금 1억 원을 날리게 생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죠. 저 같아도 잠 못 잘 것 같아요. 갭 투자도 이제 지금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땅으로 좀 눈을 돌려보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은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땅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이렇게 폭등하는 그 추세가 이제 갭 투자를 열풍을 불었는데 2, 3개월 후 잔금을 치르게 된 그 투자자들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잔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요. 갭 투자 이제 이사 정책하고 이제 이거하고 맞닿아 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갭 투자가 전세란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 초에 이제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가가 하락 추진을 보이면서 부메랑으로 이게 돌아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이 쌓여서 가격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이사 정책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1, 2억 가장 낮춰서 이제 전세 매물을 계약을 해도 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전세가 급등하고 갭 투자에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갭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매매 계약을 하고 2, 3개월 잔금이 도래하자 시장 환경이 딱 급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예상 투자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자금난에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제 이렇게 예상보다 전세금이 5천만 원가량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신용대출도 받고 뭐 대출을 2배로 받은 상황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전세자가 이제 직접 들어가잖아. 직접 내가 살려고 해도 40% 이외에 받을 수 있는 후순위 대출이 있는 문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타는 건 매도자도 마찬가지고 매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4월 잔금인데 아직까지 전세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매수자가 계약이 없던 걸로 하자고 한다면서 이제 우리 집을 매수한 상황이라 잔금을 치러야 하는 미칠 노릇이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 갭 투자 건수가 이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5곳 그 499건이 집계됐는데요. 경기도 남양주가 116건을 1위, 평택이 100건, 고양 일산 서구가 95건이었는데 근데 올해 갭 투자 건수가 160건이었는데 한 달 새 절반으로 꺾인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2월에는 9건으로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여기 양지영 그 RNC 연구소 대표가 현재는 그 전세 비수기인 계절적 영향도 보인다며, 다만 그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3기 신도시 공급 상황 등 그 전세 시장에 작용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을 이사 정책을 그 유지를 하는 것도 힘들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3기 신도시를 추진을 하는 게 지금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전 국민이 이제 서민들이 분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가당착에 봉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파만파로 해서 이사 정책이 정말 저게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인천에서도 이제 그 현직 그 지방 의원이 토지거래자가 8명을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사범 A씨는 8명을 입건을 했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 A씨는 개발 그 사업 부진의 토지를 매입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증명 혐의를 그 허위로 이제 그 증명 농지 자격증을 그런 그 허위로 취득했다라는 그 이게 밝혀지면서 이외에도 이제 토지거래 25명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투기사범과 관련해서 33명과 9건의 첩보를 그 수집해서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3기 신도시 지정된 인천 계양대 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그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가 31명. 그래서 경찰은 그 농지법 위반뿐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그 이용한 그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자격증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답 임야를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이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제 입법이 되면 이제 그 전답 임야는 영농계획서, 임업용계획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목적대로 그 사용하고 있는지 농지자격증을 당연히 취득해야 되고 임야는 임업용 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까지 그 세부적으로 그 법률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답 임야를 수도권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부동산들이 지방 땅을 그렇게 파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인천의 그 현직 그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데 입건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LH 공무원 여기는 속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2015년도 이후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하고 인천과 부천 일대 세 곳의 토지를 전수조사 의심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560여 명 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판매 의심되는 거래자를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게 공무원하고 그 시의원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이건 확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천의 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 그리고 두 곳 먼저 수리한 인천 거맘 역세권은 공공주택과 3기 신도시 주변 등을 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이 시청 앞에서 우리가 테크노밸리하고 거맘 역세권 개발 사업에 선제 그 개발과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나 시공구 고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인천 도시공사 임원까지 부동산 특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다 그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 시의원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참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LH 그 한국 그 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전북 본부에서 광명시 상기 신도시 토목과 관련해 의심할 만한 정황을 속속 포착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온 겁니다. LH 전북 본부 그 일부 직원들이 해당 그 본부 전직 직원하고 친인척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처까지 직원까지 그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해요. 이 직원들이 LH 정북본부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신도시 개발 정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유출되는지 밝혀내는데 수사 방향이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이제 고위직 공무원, 그 LH 직원, 시의원 이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신도시 투기 원정 투기에서 이제 청와대 경호처에서 오모 씨라는 과장이 LH 직원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그 오모 과장의 친형이 오모 차장은 LH 스마트본부 도시경관 단 소속 조경 전문가, 과거 LH 그 전북 지역 본부에 일한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모 차장의 아내하고 최모 씨는 2017년도 9월에 광명의 노은사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안에 1888제곱미터 그게 임야를 1882제곱미터면은요 57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총 4명이서 4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이 이제 오모 차장과 아파트 주소지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A 씨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전북에 사는 전주시 아파트인데 이들 아파트가 이제 거의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씨가 노은사동의 땅을 4,298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1,300평이나 산 거거든요. 개인이 산 거치고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야를 그 부인이 소유한 LH 직원으로 전북 그 LH 전북본부에서 오모 차장과 비슷한 시기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전북 쪽으로 퍼지고 전체적으로 다 퍼진 건데, 근데 이제 A씨는 그 LH 전직 직원 가족 친인척에 연루된 조직적 투기 원정 의혹을 꼽히고 있다. 그래서 A씨 자매로 추정되는 3명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1명, 총 4명이 2018년도 2월 23일 광명의 똑같은 노은사동 내 그 땅을 2,644 그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크기 800평 크기의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 형제로 추정되는 C씨는 노은사동에 623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623제곱미터면은 300평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 인물이 2,644제곱미터를 그 토지를 매입한 날과 LHDC도 신도시 내 토지를 같이 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DC는 노은사동에 이제 992제곱미터의 그 크기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A씨 자매들이 사들인 필지 바로 옆에 필지라는 겁니다. 이 DC도 LH 전북본부에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이 다 연루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문제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투자 지난 시간에도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투기는 100% 내부 정보를 확실한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게 투기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서민들은 왜 그렇게 수없이 땅을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땅을 샀을까요? 그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땅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것도 서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내가 지인이라고 해서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산 사람도 좀 피해자이고 판 사람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까웠던 그 사이가 멀어진 이 일로 인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까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 LH 직원들하고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땅 투기에 연루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저도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러면 뭐 충분히 LH나 이런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말 그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투기인 거지. 우리가 이제 그 내가 땅을 사보겠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분명히 거기는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떳떳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수가 이제 그런 걸로 하면 전체가 다 매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14,000명의 LH 직원들이 전부가 다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소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고급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조폐공사에서 그 돈을 돈으로 받다면 엄청난 그런 은행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걸 돈으로 받다고 한다면 했을 건데 이거는 이제 LH에서 땅을 산 것은 이거는 고위공직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그냥 이사정책을 대책을 발표를 해서 그 뭐 가격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3기 신도시 이 그 투기 의혹하고 이게 일파만파 가덕도부터 해서 용인 처인구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집값들이 그냥 주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생기는 현상이 딱 이기 신도시. 그 이기 신도시 분양권이 그 평균 이것도 오늘 날짜 기사인데요. 2억 3천에 웃돈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판 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은 상관없고 우리랑 해당하는 지역이 양주 옥정 신도시이기 때문에 양주 옥정 신도시가 이제 미분양이 무담이었다라는 곳인데 대방 노블랜드 더 시그니처하고 화성에 동탄 신도시가 있어요. 동탄 신도시에 롯데캐슬 84제곱미터 25평 분양권이 각각 7억 2,410만 원. 이게 이제 옥정 신도시고요. 8억 741만 원에 거래되는 게 동탄 신도시 롯데캐슬. 그래서 이제 옥정 신도시는 그 분양가 대비해서 116%가 올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동탄 신도시는 8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에 이제 집값이 그 상승이 계속되니까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사람들이 실소유자가 이기 신도시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현상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는 지금 조성 막바지라서요. 기반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고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노선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양주 옥정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GTX C노선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제가 댓글을 담궈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잘 본 부분도 있고 잘 못 본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길게 답변을 드렸어요. A 노선하고 B 노선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라는 것이 지하를 40m를 파고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A, B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이 걸릴지도 아니면 취소가 될지도 모르는 게 A구역하고 B구역입니다. 왜냐하면 40m로 직선을 만든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C노선은요, 기존에 있는 1호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만들어서 위에 얹고 1호선이 가고 있는 거에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여기에 GTX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 2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A 노선하고 B 노선이 뭐 그거는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A 노선하고 B 노선은 실제로 경제성이 없고 40m 깊이로 파고 들어가려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C 노선은 그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기존 선로에 얹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개통을 한다. 1호선 다니고 GTX 노선 가고 신호 체계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철 7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되게 뭐 길어 2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 역세권 개발하고 그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쳐보시면 도봉구에까지 이미 지하철 7호선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다. 그 철도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철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왜 도로 밑으로 철도가 가냐면 토지 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도로 위의 땅은 나라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열차들이 지하로 뚫을 때는 길을 타고 갑니다. 안 되는 부분은 연결을 하겠죠. 근데 역이 불과 한 3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A 노선하고 B 노선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는 진짜 20년 걸릴지 다시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LH 문제로 인해서 거기는 LH가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는 LH가 공사비를 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LH 전체 업무가 지금 마비 상태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심정이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정말 잠을 잘 때도 참 다리 뻗고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기획부동산도 문제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정말로 땅을 사면 돈은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땅을 놓쳤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땅은 제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청난 권리 분석에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을 위한 기획이냐 아니면 회사를 위한 기획이냐 차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오진 않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얼굴을 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3일 동안 갓발랐던 시간 와중에도 제가 3기 신도시에서 짚어드렸어요. 아까 낮에 누님이 전화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 누님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아실 텐데 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행복했습니다. 왜 이제 증여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어디 땅을 증여를 해주면 좋으냐 해서 그걸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하려면 빨리 하셔라. 왜냐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게 3년부터 이제 감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좀 시간이 길지만 폭발력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빨리 먼저 해주면 3년 지나고 계속 더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소득세는 땅에서 감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유 연도는 막 30년 넘어가고 10년 정도 되면 정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땅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력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또 내일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구하고도 제가 뭐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를 성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땅에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내가 내부 정보가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정보는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딴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허위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누구하고도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LH 직원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알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테크노밸리는요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들을 직접 만났고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게 사전 정보 유출이거든요. 근데 그 착공에 들어간 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이상한 거예요. 그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간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보는 거예요.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그게 되질 않거든요. 양주시는 3층에 이제 역세권 개발과하고 북부테크노밸리 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다 물어보고 다 얘기를 해줘요. 사전 정보 유출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떨어졌다는 거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노력해서 얻은 정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보시고 쭉 이런 제가 이제 스토리를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확실한 땅 지구 단위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 가능한 대지 일종 주거 지역 하고 우리가 시행까지도 같이 하는 이건 뭐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꼭 약속드리고 싶고 당당합니다. 왜? 정말 제가 3일 동안 3일이 하루처럼 느껴졌다라는 건 여러분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론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좋은 시간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3일 동안 느꼈던 거예요. 3일 동안 700km 다니고 왔는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내일도 또 하루가 좀 기대되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만났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실제로 보니까 좀 방송에서 나오니까 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것을 꼭 지켜나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관련이 돼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는 거 그거는 제가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서 한 사람씩 그냥 어떻게 됐든 이걸 인연으로 만났는데 그 인연들이 늘어날수록 제 어깨가 무겁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시고 아니고 그리고 아까 낮에 통화했던 누님하고 제가 다 일일이 다 열거를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약속으로 좀 시작했던 게 이제 한두 사람씩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요. 지금까지 멈춰왔던 저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울산에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영상 제작을 해달라고 하길래 정말 외국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2, 3개월 동안 외국 사이트를
들려가지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디오 컷파일럿이라는 유명한 플러그인 그 효과를 넣고 한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런 그 기술 공개 이런 거 자기가 했던 거를 잘 상세하게 잘 올려놔요. 그래서 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저는 그 편집을 좀 그런 걸 그 최소화하고 과장하지 않고 팩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은 꼭 지킬 거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제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예. 이상 그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저 오늘 월요일인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참 기분 좋은 만남들이었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평생 같이 가겠습니다. 이상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내일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